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러시아인 200만 명에게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기 훨씬 전 자기 나라 군대에서 복무했던 것입니다. 그 복무가 이제 그들의 희생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지금까지의 전쟁 가운데서도 가장 광기 어린 움직임 중 하나로 그 200만 명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일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푸틴의 힘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지도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군대와 나라를 산산이 부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절박해졌다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크렘린식으로 말하면 막다른 길일수록 그것을 거창한 계획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푸틴이 한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는 최대 20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예비군 동원을 위한 기반을 깔아두었습니다. 푸틴의 요구에 맞춰 복무하는 시간은 이미 끝났다고, 완전히 끝났다고 믿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2월 19일 그들은 푸틴이 전쟁을 위해 스스로 시작한 전쟁을 위해 러시아를 안에서부터 찢어밟길 미친 결정을 곧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상자가 늘어나고 돈을 주고라도 푸틴의 우스꽝스러운 야망을 위해 스스로 죽으러 갈 지원자가 러시아에서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자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는 아무 상관도 두고 싶지 않은 인력의 셈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들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발적 지원이 떨어지면 강제 자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익숙하면서도 오싹합니다. 머지않아 그 셈 속의 퇴역 군인들, 그리고 훈련은 받았지만은 전투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 더는 선택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푸틴이 그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가 2025년 말 법을 통과시켜 푸틴이 러시아가 보유한 200만 명 규모의 동원 예비 전력을 활용할 길을 열어주었다고 전합니다. 이 법에 따라 소집되는 사람들은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거대한 가입 보너스도 제시되지 않을 것이고 푸틴의 침공의 자원에 싸우는 사람들이 받는 한 달 수천 달러 수준의 돈을 동원 병사들이 비슷하게라도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여기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역설이 있습니다. 정신을 돈으로 살 수 없게 되면 몸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여전히 예비군을 전선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측면에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날과 다름없는 시점부터 거의 줄곧 자신이 곧 시도할 일을 위한 기반을 쌓아왔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기록하듯 지난 4년 동안 푸틴은 징집 회피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벌금과 징역형이 늘어났다고 매체는 말합니다. 러시아는 징집 대상자들의 이름이 담긴 디지털 등록부도 만들었고 그 등록부는 이제 크렘린이 누구를 언제 부를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또한 러시아군이 국가 예비 전력을 더 쉽게 손에 넣도록 했습니다. 경찰이나 모집관이 더는 푸틴이 부르고 싶은 사람에게 종이 소집장을 직접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집장은 이제 전자적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를 피하려 하거나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누구든 사실상 결국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푸틴은 다시 제안을 내밀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싸우든지 감방에서 썩든지 참으로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고통의 종류만 고를 자유 말입니다. 이 예비군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는 스스로 입대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유로뉴스는 2월 20일 보도에서 전쟁연구소라는 이름의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약칭 ISW의 발언을 강조하며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ISW에 따르면 크렘린은 순환적이면서 비자발적인 군 소집을 곧 재개하려 합니다. 이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추가 입법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2월 18일 러시아 국가두마는 조국 방위 의무 회피를 예방하는 조치와
역사적 진실 왜곡에 맞서는 조치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안은 첫 번째 독해를 아마도 수정 없이 통과했고 그 본질은 푸틴이 국민에게 딱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때 싸우고 죽어라. 역사는 왜곡하면 안 된다면서 국민의 미래는 마음대로 구겨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푸틴이 왜 이 모든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먼저 물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과연 푸틴의 전쟁을 위해 충분한 사람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그렇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지적하던 말입니다. 이 조직은 인력을 포함한 여러 요소로 세계 각국 군대를 평가하는데 러시아에는 추정 200만 명의 예비군이 있고 여기에 그들이 말하는 132만 명의 현역 병력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또한 매년 평균 125만 명에서 150만 명 수준의 동원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원했다면은 이미 자원했을 전쟁에 원하지 않는 비전투 인력까지 더 많이 강제로 끌어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 창고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건 승리의 창고가 아니라 사람의 창고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원함과 원치 않음이 푸틴의 문제입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도록 지원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지급해 왔습니다. 현금에 끌리거나 우크라이나 파괴라는 푸틴의 환상에 진심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미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남는 것은 동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곧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사람을 전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법에 의존해야 하는 순간 그것은 더는 애국심이 아니라 도망칠 틈조차 없게 만드는 압박입니다. 푸틴이 오래전부터 판을 다 깔아둔 동원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바로 그들이 푸틴이 기대게 될 집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뻔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푸틴은 왜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가장 분명한 답은 절박함입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수치가 있다 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인력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는 2월 중순 러시아가 병든 군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 외국에서 병사를 모집하는 데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1월 한 달만 해도 러시아가 그달 동원한 숫자보다 9,000명 이상을 더 잃었다고 덧붙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매달 러시아 병사 5만 명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현장의 러시아군 상태를 고려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해 보입니다. 소모전이 무기라면 러시아는 러시아인을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소모하고 있는 셈입니다. 푸틴이 여기서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전략을 무너뜨릴 처방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얻은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은 푸틴이 2014년부터 공격 캠페인을 시작한 뒤 우크라이나의 대략 20%에 불과한데 그 모든 것은 러시아가 소모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쌓여 있습니다. 푸틴의 접근법은 늘 이렇습니다. 더 있다, 더 죽일 사람이 더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전처럼 더는 아닙니다. 그리고 푸틴이 자신의 실패를 메우기 위해 강제로, 더 정확히는 강제로 하려다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끌어다 쓰려는 것은 200만 명의 예비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있다라는 말은 이제 광고처럼 들립니다. 차이는 여기서 상품은 생명이라는 점입니다. 푸틴이 계산하는 동원은 결국 그에게 거대한 역풍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까지 준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려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 러시아가 외국 전투원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2월 19일 을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푸틴의 전쟁을 위해 외국에서 추정 2만 명을 모집했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옛 소련 공화국들이나 남아시아, 중동, 특히 아프리카의 저소득 국가들에서 왔다고 밝혀졌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야말로 푸틴이 병사 확보에 얼마나 절박해졌는지를 드러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약 1,400명이 모집되었고 그 가운데 대략 5명 중 1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전선에서는
러시아의 아프리카 부대가 조롱당하며 일회용으로 불린다고 매체는 말합니다. 심지어 한 아프리카 모집병이 대전차 지뢰를 가슴에 묻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병사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자폭 폭탄처럼 쓰였는지 아니면 러시아가 장비가 떨어져서 지뢰를 운반하도록 강요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푸틴이 침공을 위한 새 병사를 찾는데 거의 식민지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아프리카인과 다른 외국 전투원들이 쓰이는 이유는 푸틴이 러시아의 더 부유한 지역에서 병사를 모집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병들은 러시아 지도자에게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푸틴이 동원하려는 사람들처럼 러시아의 외국 용병들 역시 우크라이나에 스스로 선택해서 온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고 그리고 죽습니다. 참으로 국제화입니다. 다만 국제화의 목적지는 사상자 명단입니다. 우리는 곧 그 부분을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더 밀리터리 쇼는 헤드라인만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구독을 눌러 늘 한 발 앞서 가십시오. 러시아가 외국 전투원을 어떻게 얻는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엔에는 크렘린이 이른바 인도주의적 구상과 사실상 사람들을 푸틴의 대의로 끌어들이는 은밀한 군 모집 형태를 교묘히 결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아프리카 국가들 안에 교육, 종교,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그 네트워크를 선의의 세력인 척하는가 하면 아래에서 사람들을 러시아군으로 걸러넣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인도주의인데 종착지는 인력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기만과 강요에 기반한 병적인 모집 방식이며 러시아를 위해 싸우게 되는 사람들의 의지는 뒷전입니다. 그리고 사례는 많습니다. 러시아는 알라부가 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유엔엔 보도에 따르면 해외에서 대략 18살에서 22살 사이의 젊은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 여성들은 민간 일자리를 약속받지만 결국에는 전쟁을 위한 무인 항공기, 드론을 만드는 공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러시아는 또한 지난 4년 동안 러시아 정교의 영향력을 퍼뜨리는데 힘을 쏟았고 그것을 모집의 흉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재적 병사들은 러시아가 정의하는 전통적 가치 수호 메시지로 세뇌되고 그 세뇌는 러시아가 가르치는 가치들을 위해 싸우려 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머리 위로 날아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새로운 전통 가치란 이런 것 같습니다. 전통을 곧장 참으로 안내하는 것 말입니다. 이 방식은 한동안 먹혔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자신의 외국 모집 네트워크가 곧 마를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2월 10일 BBC는 케냐 외무장관 무살리아 무다바디가 말하는 케냐 내 러시아 모집에 용납할 수 없고 은밀한 성격에 대해 러시아를 상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략 200명의 케냐 국민이 이미 러시아를 위해 싸우도록 속아 넘어갔고 케냐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200명 가운데 27명은 이미 송환되었고 케냐는 해외에 이른바 일자리로 사람들을 속여왔다고 말하는 모집대행기관 600곳을 이미 폐쇄했습니다. 국가들이 사기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하면 푸틴은 더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그 갈증은 결국 자기 국민을 향해 손을 뻗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가 비슷한 가짜 모집 수법을 써온 곳이라면 같은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한 숫자들을 주의 깊게 보셨다면 지금까지 러시아가 모집한 2만 명조차도 우크라이나의 예외적으로 효과적인 방어 때문에 생긴 러시아군 인력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푸틴이 준비하는 희생으로 돌아옵니다. 그 희생은 그의 나라를 찢어 놓을 것입니다. 이 희생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우리는 곧 다루겠지만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논리를 따라가면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푸틴에게 이 침공은 돈 때문도
우크라이나의 극우 영향력을 차단한다는 그가 주장하던 이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금도 소련 시절의 영광으로 러시아를 되돌리고 싶어하는 한 인물이 벌이는 이념적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런 뒤틀린 이상주의자에게는 그의 대의를 위해 러시아인이 얼마나 죽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거기에 앉아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나중에 역사가 설명해 준다는 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25만 명이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이는 러시아가 군에 보유한 현역 병력 규모와 대략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런 숫자는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든 끝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 지도자에 의해 전장으로 밀려 넣어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202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엔 주재 러시아 상임대표부에서 일한 적이 있는 전직 러시아 외교관 보리스 본다레프는 전쟁 이전까지의 푸틴 통치가 매우 운이 좋았다고 규정했고 푸틴이 똑똑하지 않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지성은 러시아나 러시아 국민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는 푸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러시아인 1,000만 명이나 2,000만 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고 원칙의 문제라며 우크라이나인들을 모조리 학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정치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다레프는 침공이 이제 더는 다른 출구가 없는 지도자에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쟁이 계속되지 않으면 푸틴은 끝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러시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끔찍하게 역풍을 부를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사람의 퇴로가 한 나라 전체의 막다른 길이 되는 장면입니다.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동원을 했던 때로 돌아가 봅시다. 그것은 2022년 9월이었습니다. 푸틴의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은 이미 실패한 뒤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러시아의 초기 성과 상당수는 이미 뒤집혔고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이제 4년 동안 이어졌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아는 방어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군이 고전하자 푸틴은 예비군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부분 동원을 발표했습니다. 부분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첫 동원에서 러시아는 대략 30만 명을 징집했고 그 뒤 크렘린은 전술을 받고 엄청난 돈으로 지원병을 유혹하는 방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 동원은 러시아에서 거대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자신감이 남아있던 때에도 사람들이 달아났다면 자신감이 바닥난 지금은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30만 예비군 동원의 대가는 결국 러시아인 70만 명에서 90만 명이 나라를 떠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ISW는 이것이 러시아 당국이 2030년까지 추가로 240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국가에서 엄청난 인구 유출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부분 동원에서 비롯됐습니다. 푸틴이 준비해온 기반 위에서 전면 동원을 시행한다면 결과는 러시아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안에서 일할 수도 있었던 최대 200만 명이 군복무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2030년까지 필요로 하는 신규 노동자 수를 거의 2배로 늘리는 수준이며 제조업 분야에서만 이미 80만 명의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노동을 빨아들입니다. 러시아는 건설, 무역, 서비스 산업에서도 추가로 150만 명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비전시 경제에서 200만 명을 더 빼내는 것은 푸틴의 전쟁 무게에 이미 휘청이는 나라를 불구로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이건 날아오르기 위해 스스로 날개를 자르면서도 더 높이 날겠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게다가 더 많은 러시아인이 도망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30만 명이 부분 동원 때문에 90만 명이 달아났다면 200만 명의 동원은 어떤 효과를 낳을까요? 계산하면 러시아는 6.6배 더 많은 병사를 부르려는 셈이고 2022년 9월과 같은 반응이 반복된다면 600만 명의 탈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추정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지금까지 징집 회피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많은 법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탈출 규모가 훨씬 작더라도 수십만 명이 사라지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집되는 200만 명,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사망, 부상, 포로가 된 사람이 126만 명에 이르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 암담해집니다. 숫자들은 정말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인구와 예비군 숫자만 보면 러시아는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원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은 나라가 처한 끔찍한 경제 상황과 2022년 9월이 푸틴에게 소풍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준의 거대한 반발이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푸틴이 만들어 놓은 조건에서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대통령은 절박함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푸틴이 이 광기 어린 희생으로 러시아군의 뼈대를 부수게 될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 반전입니다. 우리는 곧 그 반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때의 반전은 대개 출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낭떠러지로 이어질 뿐입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보겠습니다. 푸틴의 희생 소식이 퍼지던 거의 같은 시점에 더 텔레그래프가 흥미로운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이 작은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최대 3만 파운드, 대략 4만 400달러에 달하는 돈을 뇌물로 요구합니다. 그 돈은 병사들이 전선으로 보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유일한 사기극도 아닙니다. 지휘관들은 푸틴의 지원병들에게서 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오게 만든 바로 그 돈을 빼앗을 뿐 아니라 장비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전선에서는 갈취가 흔한 일입니다. 용감함으로 칭찬받는 병사들조차 돈을 내지 않으면 전출을 거부당합니다. 이런 체제에서 영광은 때로 추가 비용을 걷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물론 역겹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푸틴이 러시아에서 동원을 시행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을 던집니다. 러시아군의 최대 200만 명을 끌어들이는 일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지원병 모집 캠페인 전체가 현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휘관들은 처음부터 갈취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원으로 돈이 마를까요? 크렘린은 지원병에게 주던 거대한 가입 보너스와 임금을 우크라이나로 끌려가는 동원 예비군에게도 계속 제공할까요? 만약 돈이 마르고 예비군이 돈을 받지 못한다면 지휘관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상층이 하층을 학대해 사익을 채우는 부패 위에서 굴러갑니다. 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 약칭 CEPA는 이런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뇌물은 푸틴의 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조차 복무라는 생각을 훨씬 덜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 돈이 마릅니다. 지휘관들이 반란을 일으킬까요? 러시아 군체제가 제공하던 부수입이 사라진다면 그들은 왜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크렘린은 이 지휘관들을 막으려는 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이는 사실상 묵인입니다. 빅토르 스보치코프라는 전직 병사는 CEPA 2025년 6월 보고서 당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지휘관을 책임지게 하려고 1년 동안 애써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푸틴의 절박한 동원은 의도치 않게 러시아 군의 지휘 구조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더는 바깥 돈을 벌지 못한다면 크렘린의 명령을 실행하는 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도 힘을 쓰지 않는 지휘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원으로 투입되는 고기는 지휘관에게 아무 가치도 제공하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 드론 아래로 보내져 죽기만 할 것입니다.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원은 애초에 동원이 필요해진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일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부패가 연료인 전쟁은 길어질수록 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재앙으로 직행할 뿐입니다. 정말로 러시아인 200만 명에게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틴의 절박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내뿜는 마지막 숨결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방어를 구축해
러시아를 놀라운 속도로 소모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드론 전쟁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병사를 사냥하는 일을 맥도널드 같은 24시간 주칠 일 운영으로 바꿔 러시아 전력을 쉬지 않고 갈아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운용자들은 푸틴의 절박한 동원으로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한쪽은 사람을 전선에 덧대려 하고 다른 한쪽은 제거의 생산 라인을 최적화합니다. 서로 반대 방향의 산업화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세계 정세 해부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정세 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